시카고 윈TV 미주 한뉴스입니다. 미 경제 전문가의 70% 이상은 경제가 내년 중반에는 침체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미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달러화 가치는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예상은 넷플릭스 등 IT와 월마트 등 유통업체도 구조조정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고용지표도 흔들릴 가능성이 커지자 경제 전문가의 70% 이상이 내년 중반에는 침체 국면에 돌입을 예고하는 상태입니다. 강력한 긴축으로 경기가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가격은 계속해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 가치를 표시하는 달러 인덱스가 109에 육박하면서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값이 2001년 이후 가장 비싸진 것입니다. 미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그래도 믿을 만한 안전자산으로 미국 달러를 꼽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책임지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연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22일 성명을 통해 내 커리어의 다음 장을 위해 올 12월 모든 직책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고 의학 고문이기도 한 파우치 소장은 올해 81세로 코로나19가 터진 뒤 미국에서 그 대응을 이끌어온 전문가입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의 일원으로서 대처 방안을 조언하는 것을 비롯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도 관여해왔습니다. 1984년부터 38년간 소장을 역임하며 로널드 대통령 전 대통령부터 모두 7명의 대통령을 보좌한 화려한 경력을 자랑합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위기, 에볼라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 탄저병 공포 사태 등에 대한 대처도 이끌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시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팬데믹 대처법을 놓고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파우치 소장의 처신을 비판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장을 해고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소장으로서 배운 것을 공중보건 발전에 사용하고 향후 세계가 전염병 위협에 직면했을 때 대응에 도움이 되게끔 과학계 리더들을 멘토링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파우치 소장은 모든 미국인의 삶에 감동을 줬다며 그의 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또 소장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미국은 더 강하고 더 건강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BA.5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재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연장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첫 감염에서 완전 회복되기 전에 재감염이 일어나면 입원 확률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 대학은 재향군인 560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코로나19에 2회 이상 감염되면 심장, 폐, 피로 등 질환 위험도가 한 번 감염된 경우보다 더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CDC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서 접종자 중 코로나19에 재감염돼 입원 또는 사망한 사례가 12,908건입니다. 이 중 65세 이상 연장자층이 입원 환자의 70%, 사망자의 87%였습니다. 오미크론 BA.5 변이의 감염 전파력이 강해지면서 재검출률도 높아 코로나19가 재유행되는 추세입니다. 한편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들이 자가격리 후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신체적으로는 아직도 냄새를 못 맡는 등 일정 기간 후유 증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감염자 성인 그룹은 물론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 질병 증상을 보이고 있는지 또는 악화되고 있는지를 네덜란드 성인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12.7%가 장기간의 코로나19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에서 발견된 증상은 근육통, 가슴 통증, 호흡곤란, 오한과 오열, 미각과 후각 상실, 피로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네덜란드 북부 주민들이 참가해 23가지 장기 증상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백신 출시 전 24차례 디지털 설문지를 발송해 조사한 것입니다. 7만 6,400여 명의 참가자 중 4,200여 명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1,700여 명은 코비드 양성 참가자 중 381명, 즉 21%가 코로나 증세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을 보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이번 연구는 초기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차후 번진 오미크론 변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한인타운에서도 코로나에서 회복된 사람 가운데 일정 기간 냄새를 못 맡는다든가 음식 맛을 충분히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윈TV 채널 24.5와 MCTV 채널 24.6 방송은 안테나를 이용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미 자동차 업체 포드가 사무직 직원 3,000명을 해고한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려는 행보입니다. 내부 이메일을 통해 미국, 캐나다, 인도에서 2,000명의 정규직과 1,000명의 계약직 직원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내연기관 차량으로 100년 넘게 이어온 포드의 시스템이 변화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 언론은 빌 포드 회장과 짐 팔리 CEO가 차량용 고급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수용함에 따라 운영 방식을 바꾸고 자원을 재배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포드는 지금은 어렵다. 회사를 떠나는 이들은 친구이자 동료이며 그들의 기여에 감사하고 싶다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습니다. TR 리드 포드 대변인은 정리해고는 9월 1일부터 발효된다며 추가 인력의 감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와의 격차를 줄이려고 투자를 하고 있는 포드사는 2026년까지 전기차 개발에 약 500억 달러를 쏟아붓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판매 대수는 2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 은퇴자협회는 나이가 들수록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섭취하면서 육류나 생선은 살 위주로 먹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또 포화지방과 설탕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은퇴협은 나이가 들수록 음식 섭취가 중요하다며 권장하는 슈퍼푸드를 발표했습니다. 짙은 녹색 채소. 나이가 들면 칼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짙은 녹색잎 채소나 저지방 유제품을 섭취해야 효과적입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등이 좋은데 근육 기능 강화 그리고 심장 건강에도 효과적입니다. 베리류, 블루베리, 딸기 등을 포함하는 베리류에는 비타민C, 섬유질, 항산화,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합니다. 중장년층의 남성의 경우 하루 30g, 여성은 21g의 베리 섭취가 권장됩니다. 견과류, 단백질과 섬유소가 풍부하고 건강에 유익한 것은 물론 포만감도 줍니다. 핫도그 대신 견과류를 옆에 두고 섭취하되 한 번에 과도한 양을 먹는 것은 금물입니다. 해산물, 대구나 참치, 연어, 송어 등은 근육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전문가는 하루 140에서 170g의 단백질 섭취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 외 콩류,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아보카도, 일주일에 최소 2인분의 아보카도를 먹으면 거의 먹지 않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것으로도 장 기능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고 미 은퇴자협회 AARP는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현황입니다. 미 전 지역 신규 확진 35,173명, 신규 사망자 수는 112명입니다. 일리노이주 신규 확진 3,825명, 신규 사망자 수는 16명입니다. 다음은 어제 기준 각 주의 신규 확진자와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자세한 내용은 시카고 토탈닷컴을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